7월의 무더운 오후, 서울 외곽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 18살 민재가 혼자 앉아 있었다. 아버지 태진은 2달째 해외 출장 중이고 어머니 은주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참이었다. 아, 심심하네. 뒹굴거리던 민재의 눈에 거실 한편에 놓인 아버지의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 컴퓨터에 게임이라도 있나? 민재는 아버지의 노트북을 켰다. 바탕화면에는 업무용 파일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KIMHDD라고 이름 붙은 외장하드 폴더였다. 뭐가 있을까? 호기심에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여러 폴더 중에서 출장 경비 내역이라는 이름이 민재의 시선을 끌었다. 아마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클릭했다. 그런데 폴더 안에 있던 건 영수증이 아니었다. 이게 뭐지? 화면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열되어 있었다. 파일명들이 이상했다. 민재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셀카로 보이는 동영상 속엔 남녀가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고 그중 남자는 분명 아빠의 모습이었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민재는 혼란스러워하며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그때였다.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민재는 허둥대고 있었다. 민재야, 일찍 왔네. 은주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거실로 걸어오던 은주는 민재의 어색한 표정을 발견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급히 가리려 했지만 은주의 시선이 화면에 머물렀다. 낯뜨거운 영상이 보여지고 있었다.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뭐야? 엄마, 이건 보여줘. 엄마, 보여달라고.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동영상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은주는 파일명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날짜, 장소, 그리고 의미심장한 단어들. 은주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호텔 침대에는 태진과 낯이 익은 여성이 있었다. 은주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지연이네. 누구요? 아빠 회사 후배야. 몇 번 본 적 있어.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에서 촬영한 것 같은 영상이었다. 태진과 지연이 마주 앉아 식사하고 있었다. 둘의 표정은 연인 그 자체였다. 엄마,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차분해 보였지만 꽉 감은 입술과 떨리는 눈가가 내면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파일. 모든 영상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태진의 불륜 기록들. 민재야, 네,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하지만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얘기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다. 태진의 잦은 출장, 늦은 퇴근,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대화들.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어서 먹어. 하지만 은주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학원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도 대속 어제 본 그 영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빠는 언제부터 저런 일을 했을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결심했다.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은주가 거실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태진의 출장 경비 영수증들이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정리하고 있어. 은주는 서둘러 서류들을 치웠다. 이건 그냥 생활비야. 은주의 말이 떨렸다. 둘 다 알고 있었다. 그것들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민재와 은주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됐다. 민재는 아버지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뒤졌다. 은주는 태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민재야, 이거 봐. 은주가 태진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보여줬다. 특정 번호로의 통화가 유난히 많았다. 그리고 그 번호는 지연 씨 번호예요. 어떻게 알아? 아빠 핸드폰 연락처에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태진과 지연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일 법률 상담 받으러 가볼까 해. 이혼하시려고요? 모르겠어. 일단 내 권리가 뭔지는 알아둬야지. 다음 날 은주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입술을 깨물며 은주가 돌아서 나왔다. 엄마,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하지만 더 힘든 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속으면서 살 수 없어. 그날 밤 민재는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아버지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한 것이다. 거기에는 외장하드에 없던 파일들이 더 있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태진과 지연이 함께 찍은 셀카들이 있었다.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들. 그리고 그 중 한 장에는 저 아기는 누구죠? 지연이 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설명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민재의 생일과 미묘하게 겹쳤다. 설마,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새로운 의혹이 머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제가 아빠의 친자가 맞나요? 민재의 질문에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저 아기요. 혹시 아빠의 다른 아들은 아닐까요? 은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기의 얼굴이 어린 시절 민재와 닮아 있었다. 아니, 태진과 더 닮아 있었다. 민재야, 네가 우리 아들인 건 확실해. 내가 낳았으니까. 하지만 만약 아빠가 그런 생각 하지 마. 하지만 은주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은주의 언니 연호였다. 은주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언니, 왜 갑자기?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 다음 날 두 자매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연호는 평소답지 않게 심각한 표정이었다. 은주야, 혹시 태진이한테 무슨 일 있었니? 왜 갑자기? 며칠 전에 우연히 지연이라는 애를 봤거든. 태진이랑 함께 있더라고. 은주는 깜짝 놀랐다. 언니도 태진의 불륜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몇 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그런데 말하기가. 연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민재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어. 뭔데? 18년 전 네가 민재를 낳을 때 말이야. 병원에서 바뀔 뻔한 서류가 있었잖아.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출산 직후 간호사가 서둘러 들어와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일. 그때 네가 물어봤잖아. 혹시 아기가 바뀐 건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확인했던 거 기억나? 그래, 기억해. 그런데 그때 사실 다른 산모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들을 낳았었어. 태진이랑 외도했던 그 여자. 은주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태진의 첫 번째 외도 상대였어. 지연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지금 지연이가 키우고 있는 그 아이일지도 몰라.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럼 민재는? 민재는 확실히 네 아들이야.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다만 연호는 말을 잠깐 멈췄다. 태진이가 그때부터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뜻이야. 집으로 돌아와 은주는 민재에게 18년 전 일어난 일들을 모두 얘기해줬다.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18년 동안 이런 비밀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이.
그럼 아빠는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저한테는 진짜 형이나 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재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둘 다 울고 있었다. 18년간 쌓인 거짓말과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엄마,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뭘? 친자 확인이요. 저와 아빠가 정말 부자지간인지. 다음 날, 모자는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편, 태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다는 것이었다. 당황하지 마.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는 거야. 은주는 민재에게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태진이 돌아온 날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은주는 일부러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출장 어떠셨어요? 민재의 인사에 태진은 밝게 웃었다. 힘들었지만 성과가 좋았어. 너도 공부 열심히 했지? 네, 저녁 식사 시간. 평소라면 화기애애했을 식탁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당신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요. 은주의 대답은 건조했다. 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출장에서 뭐 하셨어요? 뭐 하기는 이랬지. 왜? 그냥 궁금해서요. 태진은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민재야, 왜 그런 식으로 물어봐? 어떤 식으로요? 마치 신문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은주가 나섰다. 태진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서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리고 태진 앞에 놓았다.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그 익숙한 폴더가 떠 있었다. 출장 경비 내역. 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아들이 찾았어요. 우연히. 태진은 민재를 노려봤다. 너 왜 내 컴퓨터를? 아빠가 잘못한 거죠. 민재가 소리쳤다. 평소 온순했던 아들의 격한 반응에 태진은 당황했다. 민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18년? 태진은 은주를 쳐다봤다. 은주가 냉정하게 말했다. 18년 전 그 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알고 있어요. 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탄로난 것이다. 은주야,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해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태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뭐요? 회사가 어려웠을 때 지연이가 많이 도와줬어. 그러다 보니 그게 이유가 돼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8년간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태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 집도 민재 교육비도 다 내가 벌어서 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사실이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이에요? 은주가 노트북 화면을 태진에게 밀었다. 지연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태진의 얼굴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다. 이건 답하세요. 지연이 아이야. 아빠 아이죠? 민재가 끼어들었다. 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럴 수도 있어. 그 순간 민재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저는 뭐예요? 진짜 아들이에요? 가짜 아들이에요? 민재야, 18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진도 화가 났다. 내가 뭘 안다고. 충분히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너 지금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태진이 민재에게 다가갔다. 순간 주먹 다짐이 벌어질 뻔했다. 은주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요. 그때 민재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아빠 이미 다 복사했어요. 외장하드 부수려고 하지 마세요.
태진은 그 USB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한편 지연의 남편도 상황을 알게 되었다. 지연이 회사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였다. 당신 정말 그 남자랑 그런 사이였어? 지연의 남편은 분노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 당신들 둘 다 법정에서 보자.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태진의 회사에서는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언론에서도 대기업 임원의 불륜 스캔들로 다루기 시작했다. 민재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찾아서 보여주며 이거 내 아빠 맞지? 라고 물었다. 민재는 얼굴이 시뻘개졌다.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태진은 회사 일로 바빴고 은주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민재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 한 명이 집 앞에 나타났다. 혹시 태진 씨 부인이신가요? 잠깐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은주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다. 저희 집 문제입니다. 법과 상식대로 가죠. 기자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은주는 단호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법원 판결 기다리시면 돼요. 그 모습을 본 민재는 어머니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태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고 지연의 남편은 정말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느 날 밤 태진이 은주와 민재 앞에 앉았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다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1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그럼 뭘 더 해야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빠가 떠나면 저는 평생 제 탓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태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 탓. 왜? 제가 아빠 컴퓨터를 봤으니까요. 제가 엄마한테 말했으니까요. 제가 더 조심했으면. 민재야, 은주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태진도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들에게까지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민재야. 정말 미안하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의 잘못이야. 전부 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일주일 후 친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민재는 분명히 태진의 아들이었다. 혈연 관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행이네. 은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긴 해요. 민재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재가 부모에게 물었다. 태진과 은주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혼 절차는 진행할 거야.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난 집을 나갈 거야. 당분간은 회사 근처 원룸에서 살면서 새 직장을 찾아볼 생각이야. 면접권은요? 주말마다 만나자. 내가 원한다며.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다. 좋아요. 마지막 날 태진이 짐을 싸면서 말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너희들 잘못은 없다. 아빠도 잘 지내세요. 민재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냥 지친 상태였다. 태진이 집을 나간 후 은주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은주는 법원 제출용으로 필요한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했다. 왜 지우세요? 과거를 끝없이 재생하면 현재가 망가져. 민재는 어머니의 말이 깊게 와닿았다. 몇 달 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다. 은주는 집과 민재의 양육권을 가졌고 태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보내기로 했다.
민재는 새 학기를 맞아 전학을 갔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엄마, 저 동아리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무슨 동아리? 디지털 윤리 동아리요. 사적인 영상이나 정보가 어떻게 사람들을 해치는지 그런 걸 알리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은주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야. 너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6개월 후 민재의 디지털 윤리 동아리는 학교에서 가장 활발한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불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그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아빠랑은 어떠세요? 가끔 연락해. 내 소식 전해주고 생활비 이야기도 하고. 화해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원수는 아니네요. 그래.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될 수는 없지만 내 부모로서는 계속 협력해야 하니까. 민재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다. 상처받았지만 현명하게 상황을 정리한 어머니. 엄마 행복하세요? 은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행복해. 정말로. 오랜만에 솔직하게 살고 있거든. 그 순간 민재도 깨달았다.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유로운 삶이.